안녕하세요, 요술분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가 지금 인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금리와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증가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상당히 유심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하할 확률 25bp 0.25%를 내릴 확률이 지금 70%가 됩니다. 그리고 50bp 0.5%를 인하할 확률은 3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하는 어떻게든 하겠다 하는데 0.25% 또는 5%, 0.5%를 인하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9월 18일 날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금리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를 내리면 한국 금리가 떨어지는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지금 한국 금리는 3.25에 있고요. 지금 5.5의 미국 금리는 계속 이렇게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면은 한국 금리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국 금리도 이렇게 따라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제적인 대응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리진 않았지만 미국이 내린다고 하면은 한국도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라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려온다. 경기 침체가 와서 내리든 아니면 일단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한국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 내리는데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내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간 내린다.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격차를 조금씩 맞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0.25%, 25%, 25%, 25% 이런 식으로 올리고 많이 올렸을 때가 5%, 0.5% 여기 5%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한 번씩 이렇게 빅스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조금 내리더라도 미국 한꺼번에 크게 빅컷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면 한국도 조금씩은 내려야지만 이렇게 빠른 금리 인하와 이렇게 맞춰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통화에 지금 M2를 보겠습니다. 광해 통화인데요. 이게 많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야지만 돈이 풀려야지만 그 돈이 어디론가 갈 텐데 한국은 일단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으로 먼저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M2는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금리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여러분들 대출을 지금 받으실 때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져서 예전 순으로 떨어진다면 상당히 떨어져서 많이 여러분들이 대출받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은 DSL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옥죄긴 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받는 대출 금리가 5%에서 지금 3%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받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고 금리는 인하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에는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은 이자를 내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좋은 건 뭐냐? 일단은 아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새 있는 아파트를 보실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저는 신축 또는 신축이 될 만한 거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중에 지금 그래도 뭉천에서 신축들은 더 힐이 있겠죠. 지금 4억대입니다. 4억대. 그리고 포레나도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GL은 약간 지금 조금 이제 연식이 돼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약간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4억 3천, 4억 2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 4억 5천 선, 그 다음에 4억 선입니다. 물론 연식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가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GL이 4억 2천, 포레나가 4억 3천에서 4억 4천 정도 하겠죠. 그리고 더일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지금 거래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신축 원하시는 분들은 더일도 나쁘지 않고요. 가성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입지적인 면 이렇게 좀 택하셔서 가실 분들은 포레나,
그 다음에 학교를 중심으로 가실 분들은 GL 234, 1, 2, 3차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학동으로 넘어온다면 지금 이 편한 세상이 5억 2천에서 6억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5억 2천에서 뭐 5억 5천 정도 그 정도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동아가 3억 2천 현재 해당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신축 바라보시는 분들은 여기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좀 있다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중립을 넘어와서 지금 양호가 4억대, 그리고 호관이 4억 3천대, 부영이 2억 7천대, 그리고 젠트리스가 4억 9천대입니다. 최근에 5억 2천도 찍었죠? 그래서 5억 2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앞으로 가성비 있는 건 뭐냐? 저는 신축 분양권이 저는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조금 저렴했다라면 지금의 신축을 들어가는 것도 답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장이 될 아파트는 어디다? 중림 더 프라우드가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어, 제가 계속 이거 청약을 넣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량이 증가, 금리는 인하 하게 된다면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은 분양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입주할 때 27년도가 된다면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좀 더 커지고 통화량은 조금 더 계속 늘어나고 돈풀기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는 지금 미래적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얘는 4억 9천을 지금 다 투자를 해야 되고 얘는 4억을 다 투자해야 되고 얘는 4억 3천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는 지금 10%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기다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치 그리고 실거주의 가치도 얘가 훨씬 더 괜찮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4억 4천, 4억 2천 정도 한다면 물론 가성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4억 9천, 4억 9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도서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이제는 입주할 때쯤이면 얘도 5에서 6년차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애가 당연히 대장이 될 확률이 높겠죠. 저는 대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가서 내가 뭔가 가성비 있게 좀 들어가고 싶다. 나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고 뭔가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것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프라우드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프라우드 보시면 지금 남양은 이렇게 있는데 남양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다 나갔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남양 하나 마지막 남은 물량 저층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계약을 하셨고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현재 203동 F타입도 괜찮았죠. 여기 많이 찾으시는 분들 많고요. 나머지 동들은 지금 여기도 괜찮은 층 제가 소개시켜드렸고, 현재 남아있는 건 F, 이렇게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4A도 지금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알파룸 확장에 대한 소식이 있으니까 84A,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나중 되면 이것도 이제 피를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타입 같은 경우도 74B도 조금씩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단지 A타입도 조금은 남아있고 F타입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관심 갖거나 지금 나는 뭘 투자해야 될지 나도 신축 아파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저랑 한번 상담 받으셔보고 여기서 괜찮은 매물들 뭐가 괜찮은지 뭘 나는 선택을 하면 나중에 향후적으로 괜찮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않으셔도 되는 범위지만 이제는 전매 제한이 끝나고 전매가 풀릴 때쯤이면 그때부터는 좋은 층들은 피가 붙는다는 거. 그때는 더 내 돈을 조금 더 투입해야 되는 게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 그래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분양되는 아파트, 신축이 되고 대장이 되는 아파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분양권과 신축이 있는데 분양권하고 신축이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분양권 자체, 그러니까 얘가 더 신축이 되겠죠, 앞으로. 얘는 2027년에 입주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권을 많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이유가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내가 27년도까지 기다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구독하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